아니 시민방송 그 RTV를 퇴출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뭔 얘기야 이게? 네, 정말 민주시민 시청자들을 열받게 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채널 아닙니까? 이 스카이라이프가 시민방송 RTV를 퇴출시키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은 그 시민방송 RTV가 올 1년 동안 초박률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처음 편성했을 때 시청률인데 이 초박률도 33%로 크게 상승했고, 어마어마한 건데? 네, 1년간 또 시청률과 채널 평가 총점에서도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고, 이 스카이라이프에는 교양 정보 다큐 장르 16개 채널이 있어요. 이 중에 RTV가 콘텐츠 경쟁력 1위를 기록했대요. 근데 왜 퇴출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시민방송 RTV 관계자들도 너무나 황당해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시청자 민주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스카이라이프에 막 항의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슬로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말입니다. 이거 시민종편 아까 그 말씀 나눴던 RTV 얘기죠. 네, 다룬 바가 있죠. 예, 그걸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RTV에 관한 소리 채널에서 올 상반기에 한번 달았는데, 그때 수많은 시청자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고 구독자도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사이 시민방송 RTV에서 이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방송 RTV를 후원하는 민주시민 후원자들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5,000명, 6,000명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 그 결과로 시민방송 RTV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앞서 제가 약간 흥분하긴 했지만 스카이라이프에서 시민방송 RTV,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민주 종편이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RTV를 퇴출시키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최근에 또 MBC, TBS, YTN가 이런 공영 방송들에 대해서 언론 통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RTV도 탄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그 RPG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90년 말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최초의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90년 말부터 수많은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한테도 이제 국민주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운동으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5월 15일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 이사장 백낙천 선생이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고, 2001년 9월 24일에 위성 채널 사업자 승인권을 따내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프, 당시에는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이었는데요. 이 스카이라이프가 재단법인 시민방송을 시민 채널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실제 스카이라이프가 이 채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시민 채널이라는 이 부분들이 되게 경쟁력을 평가받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파트너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이 위성방송 채널을 따내는 이게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게 높게 평가를 받아서 스카이라이프가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당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9월 16일 시민방송 RTV가 이제 역사적인 개국을 했는데요. 개국 특집 연속 기획 스페셜로 새마을금 아시죠? 새마을금 대안은 있다, 이런 퍼블릭 액세스 시사 교양 종합 편성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의 시민 TV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2002년 9월 16일 당시 개국 행사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축하 영상 이렇게 방송이 됐고요.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해찬 후보, 이명박 서울시장 등 아주 쟁쟁한 이 당대의 인물들이 대거 참석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이죠. 참.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 시민방송 RTV를 민주 종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종편 아시잖아요. 종편이 거의 이 보수 우위의 그런 방송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주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민주 시민 진영의 목소리, 민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이 매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민방송 RTV를 들여다보니까 RTV의 이 출발 역사나 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퍼블릭 액세스 시민 TV 채널인 시민방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방송 RTV는 2006년, 2008년,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등 6년간 방통위의 공익 채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방송 RTV가 시민 및 마을 미디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성도 살리고 다양성도 추구하고 공익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은 거죠. 현재 시민방송 RTV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뉴스타파 아시죠? 탐사 저널리즘 추구하는 뉴스타파, 이 권력과 뭐 부패 비리의 핵심 이런 것들을 끈질긴 탐사 취재를 통해서 폭로해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이 핵심적인 매체인데요. 뉴스타파 프로그램, 그리고 한겨레 논설, 뭐 김용민 TV, 송작가 TV, 뭐 시민언론 더탐사 등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시민방송 RTV를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 이 미디어 운동장 얼마나 많이 기울어졌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평화나 어렵죠. 인권, 어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우리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아이템들을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접하고 시민들이 공유도 하고 제대로 정보를 전파받고 또 이렇게 청취해야 되는데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 완전 이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보니까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너무 많은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가짜뉴스 얼마나 폐해가 큽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민주 종편에 가까운 TV 채널이 바로 시민방송 RTV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 시청 채널 그 현황은 현재 어때요? 네, 아직까지는 스카이라이프 퇴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실질적인 퇴출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스카이라이프 179번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케이블 채널이 있습니다. 뭐 딜라이브는 234번, 그리고 BTV 케이블 아시죠? 여기는 214번, 그리고 HCN이 있습니다. 이건 352번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케이블 채널이나 스카이라이프를 또 볼 수 없으신 분들은 신방송 RTV 포털에서 검색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신방송 RTV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메뉴가 있죠. 온에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방송 RTV가 더 많은 시청자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신방송 RTV를 검색하면요 앱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스마트 TV 앱도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 TV 화면에서 또 RTV TV 앱을 검색하면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또 편하게 볼 수 있다네요. 그럼 아이폰은 안 되는 거. 아이폰, 그죠? 중요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쓰고 있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놓고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잘 됐네요. 조만간에 아마 이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스카이라이프에서 퇴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네. 대표적인 시민 종편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이고 우리가 이 군부 독재 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민주 정부가 출범해서 2000년 초반 또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잖아요. 넘어오고 이 디지털 시대가 열렸고 수많은 시민들 특히나 이 퍼블릭 액세스라는 개념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생활, 사회, 정치에 관한 관심들, 지역
부흥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신방송 RTV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이게 그대로 TV에 방송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이거는 지금의 탄압이죠. 그렇죠. 언론 뭐 민주화 시대 또 시민이 주권이 되는 그런 TV 방송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죠. 네, 맞아요. 언론 탄압하니까 최근 그 언론 탄압 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협회, 뭐 전국 언론 노동조합, 뭐 등 이렇게 이제 대표적 그 현업 단체들이 정부의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핵심 사항만 좀 짚어주시죠. 신방송 RTV 같은 경우에 과거에 MBC 때도 전면적인 탄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산이 뭐 다 삭감이 돼버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십몇 년 거쳐왔거든요. 겨우 시청자의 민주시민의 관심과 후원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민방송 RTV 채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 TV 채널이 MBC, YTN, TBS 또 라디오 이런 것들 출근길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한테 일상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방송 매체, 언론 매체들인데 이 매체들이 정부 정책에 관해서 또는 이 국정 운영에 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촬영된 그대로 보도했다고 해서 이거를 탄압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그 방송 매체들이 부당한 언론 탄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붕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포털 이렇게 들어가서 관련 기사들을 보면 그 댓글들 보시잖아요. 댓글에 막 이 정권의 이런 언론 통제적인 정책에 관해서 항의하고 비판하고 중단하라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을 지켜야 됩니다. 언론을 지켜야지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대립과 경쟁,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국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MBC, TBS, YTN, 뭐 시민방송 RTV를 이런 언론 통제, 언론 탄압적인 이런 상황부터 시민들과 시청자들 지켜줘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TBS로 좀 그 방향을 좀 돌려볼까요? TBS와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TBS 최근 시장 아시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래서 TBS가 이제 독립미디어재단으로 독립을 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있잖아요. 대표적 프로그램인데 오세훈 시장에 관해서 좀 비판적 목소리를 사실 많이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통곡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 거죠. 언론의 비판 목소리를. 이 TBS의 예산에 관해서 서울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조치를, 이 예산안을 영원으로 된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며칠 전에 통과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잖아요. 아주 손쉽게 통과시켜버린 거죠. 당을 나눠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좀 대국적 견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이라는 게 뭐 민주당 당원들만 보고 국민의힘 당원들만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서울 시민은 평등하고 다 같은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정과 그리고 서울의 여러 가지 교통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뭐 시사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또 다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정정 보도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방송에 관해서 또 심의도 하고 제재도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언론 매체라는 거는 고유한 비판과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또 YTN 문제도 또 있죠. 지금 뭐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YTN이 지금
대주주, 한전, KDN 등 대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한전, KDN 거의 2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얼마 전 이사에서 전격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대주주인 한전 이사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YTN 지분이 민간에 이제 매각되어 버리면은 사실상 YTN은 사기업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많은 신문들이 뭐 이렇게 기업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업계 대변지 노릇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지역지 일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전국 일간지 일부 등에서 최근에 뭐 주주 변동이 쉽게 말해 사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바뀐 사장들 중에 보면은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곳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회사와 관련된 불편한 뉴스나 비판적 보도를 아예 그 신문에서 보도를 못하게끔 막아버려요. 기자들을 뭐 통제하거나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이제 뭐 편집국장 등등 해서 호통을 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언론이라는 게 사회 공기고 공익을 위한 감시, 정책, 뭐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데 사기업이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언론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언론을 우리가 해야 되죠? 언론이 많은 시민들, 절대 다수 시민들의 공익과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특정 기업, 특정 사주의 배를 불리고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이런 신문, 언론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되죠.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이 언론은 사실 워치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워치독인데 우리가 도덕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어요. 그러니까 워치독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그 도둑 맞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MBC의 이 보도, 이제 윤 대통령이 9월 달이죠. 9월 21일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짧게 만났는데 그 현장 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 만났는지 계산을 해봤대요. 48초 만났다고 합니다. 그게 48초인데 벌써 그 통역을 빼고 하면 뭐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의장을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짚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이 현상이 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회의장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본인 입장에서 이제 편한 가운데 참모들한테 뭐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장소가 사적인 공간은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공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여기 뭐 이 방송에서 굳이 어떤 발언을 했는 것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보도한 내용에 관해서 이제 큰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지난번에 11월 16일 그날 금요일 그 아세안 그 G20 정상회의 순방 갈 때 MBC 기자들을 풀단 기자들을 전용기 공군 1호기 전용기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배제를 하다 보니까 또 MBC를 비롯한 뭐 기자협회, 전국 언론 노동자, 심지어는 국제 기자연맹 그리고 외신 기자 클럽 등도 나서서 이런 그 차별적 조치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중단하라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난 금요일 그 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고 MBC에 관해서 상당히 아주 격양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퇴장을 하는데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 뭘 왜곡했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그 뒤쪽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윤 대통령 답변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던 참모, 또 다른 참모와 또 논쟁이 붙으면서 이게 또 비화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도어 스태핑, 이제 출근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중단되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이른바 가벽 또는 가림벽이라는 큰 합판으로 이제 막혀 네. 있죠. 완전 막혔죠. 민주당에서는 뭐 용산 산성 또는 뭐 윤 대통령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뭐 성렬 산성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빨리 이런 그 대립적인 언론과의 대립과 갈등 이런 상황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고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언론은 언론의 고유한 역할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대립, 갈등이 마무리되고 출근길 문답이 다시 다시 재개되겠죠. 복원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죠. 그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끝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화 중에 언론을 저희가 이제 워치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습니다. 개가 안 짖어서 도둑 맞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